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구독자님 요청하신 파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무래도 성장주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거 있죠. 팔란티하고 지금 이제 테슬라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고 있는 거니까 뭐 테슬라도 지금은 자동차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밸류에이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하고 팔란티하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피지컬 2열 첫 번째 2열에는 189배수, 여기는 115배수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115배수가 낮으니까 여기가 성장이 좋든지 수익이 좋든지 더 좋아야 되겠죠. 2년차도 139배수, 81배수, 96배수, 57배수 전반적으로 다 테슬라가 좋습니다. 성장이라든지 팔란티어보다는 더 좋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게 대해서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장성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했던 매출의 성장성이 YY 기준으로는 여기는 마이너스 2.93%, 여기는 56%고 아무래도 팔란티가 좋았죠. 이건 YY 기준이니까 과거니까. 일단 포월드로 봤을 때 여기가 7.3, 53, 여기가 훨씬 더 좋죠. 자, 아무래도 성장도 좋은데다가 밸류에이션이 더 낮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보다. 얘는 성장도 안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더 높죠. 그래서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차를 보더라도 5.19%, 여기는 32%나 되고 있다. 여기가 더 높다는 거고 5년 차를 간다 하더라도 여기는 24%, 여기는 32%니까 전반적으로 팔란티어가 높은데 성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낮고 여기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야기는 자, 아무래도 조금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안 좋다. 밸류에이션에 대비해서 너무 지금 이제 성장이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수익성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은 에쿼티 있죠.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리턴이 되고 있느냐 했을 때 여기는 4.9%고 여기는 25%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5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또 수익성도 훨씬 더 팔란티가 좋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멀티플을 줄 때 115배수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189배수는 못 주더라도 한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또 높을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주면은 팔란티어 정도는 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81이죠. 2.8에다가 115배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 주가는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곱해주게 되면은 요 정도인데 뭐 이게 뭐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갖다가 너무 많이 주는 것, 200배수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한 이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팔란티어 매수를 주면은 323불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지금은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폭락을 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자, 이때까지 일단 모습 속에서 본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규 진입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은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거 있죠. 그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헤드 앤 숄더가 좀 나오면서 주가 자체 힘이 없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요 라인 때 지금 380불대를 지키지 못하면 조금 더 하락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다. 아직까지 주가는 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좀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는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뭐 세마이 트럭도 있고 뭐 다 좋은 게 많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멀티플이 과연 조금은 더 확장될 수 있는 멀티플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저도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좋게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 입장에서 본다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일단 주식을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요 라인대를 지키지 못하고 380불대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주가는 조금 더 흘러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직까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간과 기간 조정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월스트리트에 나타났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마침내 첫 번째로 세마이 트럭을 갖다가 출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미 지금 트럭 사제에는 히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일 전에 찍었던 영상 속에서 보시게 되면 세마이 트럭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왜 여기다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 핵심 부분만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소유비용 있죠. TCO.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디젤의 경제성을 갖다가 해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중반부터 적어도 2016년도라든지 2017년도 넘어가게 되면은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나타난다. 그래서 25% 정도 압도적인 비용의 절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2015년도에는 한 70일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저 코스트 자체가 본다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모습에서 요때 78대 했던 것이 2027년도 정도 되면 같이 이제 이변이 되고 있고, 그때부터는 디젤 트럭이 훨씬 더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테슬라 세마이 트럭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있죠. 2030년도 되면 67, 74. 자, 그렇게 하다가 40년, 10년 지나면은 여기는 52 정도 되는데 여기는 75로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 결론은 일단은 비용의 분야에서 코스트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세마이 트럭이 다는 앞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로 본다면은 유지 보수비가 파기된다는 겁니다. 디젤 0.2달러 정도 되고 있고 마일당에. 근데 배터리 트럭은 0.15달러 마일당에. 그래서 한 대당에 5년간에 총 22,500달러의 순수 현금에 보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만큼 일단 전략이 되니까 당연히 일단은 차주들은 이걸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트가 그렇게 적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세마이 트럭을 구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마이 트럭 이런 것들은 좀 집중하셔서 이쪽에서는 돈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또 다른 것보다 공해 문제 이런 것들 강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유령 전기차가 더욱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앙 운전석의 위치, 고속 충전, 그리고 800km의 주행 가능 거리 등의 혁신적인 기능들이 운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수년간의 지연 끝에 올여름에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양상형의 세마이트럭 출하를 갖다가 시작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험 운영된 세마이트럭을 운전한 트럭 운전사들은 중앙에 위치한 운전석, 더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500마일의 주행 거리를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미국 시장이 배터리 동력에서 벗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트럭 운송회사들은 1,002대의 세미트럭을 갖다 구매를 위해서 1억 9,500만 달러의 보전금을 확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무래도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밝힐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코타 시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테슬라를 갖다 운전을 했는데, 네바다주 스파크스 외곽에서 대형 트럭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40피트짜리 트레일러가 지나가기에 너무 좁은 커브길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는데, 평소 같으면 시어 같은 경우는 트럭에서 여러 번 내려서 도로에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후진하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빠져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운전석 중앙에 앉아서 오른쪽 사각지대가 없었고 트레일러 주변의 모든 물체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양옆에 있었다. 스스로에도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바로 후진해서 나왔다. 마치 처음 해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간에 테슬라의 기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실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0년도에 5,000대에서 15,000대의 세마이트럭을 출하한 후에 연간 5만 대까지도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놀랍게도 까다롭고 영향이 있는 집단인 트럭 운전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의 운전석, 빠른 충전, 그리고 다른 전기 트럭보다도 10만 달러 저렴한 가격에서 더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기능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똑같은 기능인데 아무래도 돈이 싸면은 훨씬 더 일단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0년 전에 세미트럭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렴하고 다재다능한 모델 3가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던 것처럼 대형 트럭의 운송 시장을 갖다가 혁신할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건 바로바로 캐시카우가 되니까 상당히 일단은 아무래도 P 멀티플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테슬라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같은 서비스 분야로 초점을 옮겨갔죠. 또한 트럼프 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하고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미국 자동차라든지 운송 시장을 통해서 배터리 동력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롱피치에서 일하고 있는 트럭 운전사는 56세인데 지금 최근에 13단의 디젤 트럭을 자동 변속기 세미 트럭으로 교체하면서 한 달간의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세미 트럭에 대해서 몸에 부담이 덜 간다. 자, 클러치와 기어 변속을 자주 할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도 덜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다른 전기 트럭보다도 4배 빠르게 충전되면서 30분 만에 60%까지 충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디젤 연료의 탱크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느리지만은 전기차 치고는 빠르지 나쁘지 않은 속도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렇게 핸들이 있는데 그 양옆에 요런 식으로 일단 모니터 2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차량이 크니까 자 고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세미 트럭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트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트럭 배차 담당자로 일했고 자기 남편 또한 트럭 운전사이기 때문에 디젤 엔진이 사람의 폐와 청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누구보다 알고 있다. 그래서 디젤 차량 22대를 갖다 모두 전기 트럭으로 교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이미 볼보라든지 니콜라에서 제작한 배터리 전기 트럭 11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트럭들은 주행거리가 225마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항구로 오가는 단거리 운행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 지금 한 번 추정으로 50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일랜드의 엠파이 지역의 창고까지도 하루에 두세 번 왕복하거나 라스베가스까지도 한 번 왕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미트럭 20대를 주문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돈도 싸고 그다음 주행거리도 많으니까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펩시코 있죠. 이런 회사들도 테슬라의 세미 전기 트럭을 사용하는 최초의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월마시라든지 코스코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일단 지금 이제 카시카오가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그림 하나 보시면 테슬라 차량들을 실은 테슬라 세미 트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니까 자, 무궁무진하게 지금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코스트에 관한 문제인데 배터리 전기 트럭은 디젤 엔진보다도 움직이는 부품이 적고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월밍턴에서 40대 이상의 디젤 트럭과 트레일러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정비하는데 5명의 정비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 모든 트럭을 만약에 전기차로 전환하면은 정비에 필요한 정비사는 단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의 지금 운영 담당 부사장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롱비치 항구 근처에서 열리는 세미트럭의 시승에 행사에 참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일단은 코스트를 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금 이제 리스크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배터리 전기 트럭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다른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자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고전압의 시스템에는 숙련된 전기 기술자의 버금가는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장기를 운영을 하기 위한 공공의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들 2025년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성장은 했지만은 대부분의 공공 충전지는 세미트럭 한 대를 갖다가 미국 전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량의 극히 일부만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 대의 세미트럭에 수송하는 것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태평양 북서부 남동부의 주요 화물 운송로를 따라서 올여름부터 개정 예정인 수십 개의 세미트럭용의 공용의 급속 충전소를 보여주는 지도를 공개했다. 인프라가 더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트럭이 25,000파운드의 개 사료를 싣고 11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산길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부드러운 가속력, 사람들의 관심이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전엔 아이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정적으로 울려달라고 팔을 흔들곤 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해서 사람들이 운영을 해봤으면 운전을 해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상당히 좋게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성장해서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펩시코, 코카콜라 이런 데들, 월마시라든지 코스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 비용 절감이 되니까 트레이드 회사들, 선박 회사들 다 이런 것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모습 중에서 이쪽에서 더 많은 이윤이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한번 체킹하시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좋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의 조정은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파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내용을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11월 29일 있죠. 요때 파가야 주가 힘이 없는 이유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펜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핀테크 파가야가 투자자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서 최신에서 프라임 자동차 ABS를 갖다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사가 3억 9,900만 달러의 규모의 채권을 매각했는데 채권을 팔았다는 거죠. 근데 AAA 등급의 채권 가격은 벤치마크보다도 150bp가 높았고 그 다음 가이던스 125에서 135bp였다. 가이던스는 가장 낮은 등급의 채권은 740bp였다. 그래서 9월에 이루어진 유사거래보다도 165bp가 더 높았다.
즉 말해서 채권을 내가 파는 데 있어서 이자를 많이 주고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를 많이 주고 팔았다는 이야기는 이자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채권이라는 것이 회사가 좋으면 이자를 적게 주고 충분히 일단 팔 수 있는데 회사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자를 많이 주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트라이클러의 서프라임의 자동차 파산 이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함에 따라서 2030 만기 5억 달러짜리 정크본드가 달러당 90.5센트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지금 이제 이자를 많이 주고 파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파가야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파가야가 계속해서 발로인 코스트 있죠. 돈을 빌리는데 지금 완전 높게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트를 많이 해서. 그래서 파가야 2030년도 반대를 본다면은 이 정도 한 11% 정도의 돈을 갖고 빌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볼룸버그의 US 코퍼레이트 하이힐드 반대 인덱스 있죠. 그걸 보면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빌릴 때부터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해서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에서 지금 이제 파가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토탈 데트 에쿼티 있죠.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있죠. 파란색 요거는 일단 소파이고 요건 파가야입니다. 그래서 소파이하고 파가야를 갖다가 같이 비교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파이는 뭐 은행이니까 자금 조달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자금 조달이 자기 스스로 되지가 않고 있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소파이는 계속해서 부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자본 대비해서 얘는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파가야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자본보다 1.4배가 많고 소파이는 0.5배밖에는 되지 않는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월 10일자 있죠. 그때 파가에 관해서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가에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숏 인트레스트입니다. 17.2% 많이 들어있죠. 물론 지금 다른 것보다는 핀테크 업체들의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번에도 20불 찍으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다시금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방지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프리미엄을 갖다가 좀 많이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다른 소파이라든지 랜딩 커브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예금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되는데 자금 조달이 좀 문제점, 자,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가장 크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파가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업종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제 다른 종목 동종업계죠. 그래서 5.98이고 여기는 13, 이게 13배수, 9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들보다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 밑에 성장을 보시게 되면 성장이 28%고 여기는 53%, 47%, 21%죠. 여기가 일단 성장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성장이 많으니까 이게 프리미엄을 더 주는 거고, 성장이 없으니까 프리미엄을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좀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도 좀 성장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은 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요거하고 두 개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있죠. 물론 저평가는 맞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그렇게 따라주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EPS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7이고 5.8이니까 증가는 되고 있는데 중요한 가이던스보다는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가이던스보다 적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미스가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다. 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폭락이 됐으니까 좀 반등된다면 조금은 털고 나오는 그런 입장도 되지 않겠는가, 좀 길게 보시면서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가이던스에 대비해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측치보다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스가 일어나니까 시장에서 이게 성장이 안 일어나는 줄 알고 계속해서 털어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파가야가 적어도 일단 아까 보셨듯이 뭐 9배수 아니면 적어도 8배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고수적으로 잡아서 8배수 정도 본다 하더라도 3.7에다가 8배수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29불 정도는 나오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20불대를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은 매출의 성장률을, 그러니까 즉 말해서 가이던스에 대비해서 비트를 해야 되는데 미스가 일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가에 대해서는 요때부터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추세가 이탈돼 가지고 요때 있죠.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탈되기 전에 요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80불 때. 자, 그때 올라갔어야만 이 갭을 뚫으면서 그때 갭을 뚫었을 때 요때 라인대에서 올라갔어야만이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었는데, 자, 그때 가지 못하면서 계속 공매도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주가는 하락되면서 공매도 때문에 지금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가 발생했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의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비틀 헤드인데 계속해서 미스가 나오니까 이런 추세가 하락되는 모양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락의 추세는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죠.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은 쉽지 않은 가운데 있다. 물론 약간의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라인대가 가장 중요한 20불대입니다. 그래서 20불대를 깨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강한 저항대로 일단은 작용이 된다는 게죠. 이때까지 20불대가 그나마 지지를 받아줬던 그런 라인대인데 여기는 레지스턴스 저항대였고 이거는 지지대였는데 요걸 갖다가 또 돌파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단기적인 반등은 있겠지만은 20불대가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올라가려면은 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장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요때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20불대를 깨버리면 이런 것들 좀 손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 달에 있을 또 실적을 또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반등은 있겠지만 주가 자체가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낙마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안 가는 종목에 물탈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다른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대신에 너무 많은 종목 이런 데다가 만약에 50% 이렇게 투자했다 이러면 좀 힘들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5% 아니면 10%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에는 많이 투자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포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 아니라도 먹을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지금 요 종목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종목은 아직까지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에 가야만이 주가가 가는 거지 내려가는 종목에는 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추세가 반전되면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는 종목으로 올라타서서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가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다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있죠. 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지금 매수하시게 되면 더욱더 이거보다는 수익이 많이 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서 매수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걸 항상 일단은 10개가 있으면 10개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는 종목은 제끼고 그다음 가는 종목에다 더 많이 투입하고 자, 그렇게 하셔서 리밸런싱 하시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조절하시면 더욱더 더 수익이 나니까 자, 안 가는 종목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갖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는 종목에 일단 미련을 가지면서 가자. 우량주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있죠. 실적이 아니고 지금 이제 단지 일단 요번처럼 투매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우량 종목이 아니죠.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은 종목이 성장이 없으면은 답이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게 성장주기 때문에 성장이 안 나타났다. 그럼 바로 꺾이는 거죠. 이번처럼.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가이던스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성장이 안 나오면 바로바로 꺾이는 게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내가 생각했던 그 성장보다 더 많이 나오면 주가는 갈 수 있다. 아무리 매출이 현재 이익이 늘어났어도 자,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안 될 때는 딱 바로 손절 과감하게 냉정하게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냉정하게입니다. 이제 주식을 할 때는 그래서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또 냉정하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걸 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털어버리고 다른 것도 타면서 또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된다. 대신에 포트폴리오 관리는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장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또 상심이 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다른 종목에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들은 또 갈아타시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날 수 있으니까 지금 다우 종목 중심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차트 있죠. 요걸 한번 보시죠. 요 파란 거 있죠. 지금 연두색. 요건 EPS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레버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버뉴 매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2025년도에 봤을 때 EPS가 298% 정말 한 300%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것이 지금 내려와서 보니까 마이너스 이제 13.93% 되고 있죠. 도리어 일단 지금 성장률 자체가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 꺾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성장이 계속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에 문제가 있다. 즉 말해서 EPS의 성장이 안 되니까 주가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출의 성장도 26%인데 매출도 13%로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꺾이니까 주가가 고두박질 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2027년도 되면은 다시금 플러스 13.8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조금은 이제 반등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때가 EPS 같은 경우는 적어도 YY 기준으로 16%, 그 다음 레버뉴 기준으로는 매출 기준 13% 정도 올라가니까 요때는 좀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지금부터 바닥을 치고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것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캐시프로 오퍼레이션이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인데 2025년도가 보게 되면 258%나 증가됐다는 겁니다. 캐시프로 오퍼레이션이 YY 기준으로 했던 것이 지금 2010년 되면은 28%밖에 되지가 않고 있죠.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캐시가 238에서 306으로 증가는 되고 있지만은 증가율을 본다면은 28%밖에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그 다음에 또 12%밖에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파가이를 한번 보게 되면 수억 달러 규모의 매우 고위험의 고정수익 포트폴리오에 좀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로 리테인 리스크 요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큰 손상 자손을 기록해 오면서 손상이 정말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적이라면은 밸류에이션 산정 시에 이를 제외하는 월가 가능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15년도에 리스크 관리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지만은 2010년도에 이런 흐름을 지속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P 레이쇼가 한 4배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8배에서 10개까지도 근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가 한 1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3배, 4배밖에 안 되니까 자, 8배 정도, 10배 정도 주면은 지금 가격이 한 20불까지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회계상의 미실현 손실에도 불구하고 자사 대출을 수익성이 있는 신용거래로 인식하고 있다. 자, 이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일단은 매출의 권한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기의 플랫폼이 있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출 플랫폼입니다. 그걸 갖다가 회사에다가 팔아먹는 거 있죠.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다 팔아먹는 구조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 플랫폼을 선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대출 상품 있죠. 거기다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대출 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이게 잘 갚아내는지 못 갚아내는지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이 AI 때문에 에이전트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런 주식들이 많이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고 못 갚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환매가 안 되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자기들의 이제 손실이 많이 커진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에서. 그래서 대출을 갖다가 3배, 4배밖에는 못 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만 문제가 안 되면은 8배, 10배는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가 자, 그런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7년도 EPS 한번 보게 되면은 3.33이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배수 자체가 3배수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적어도 뭐 8배수 이렇게 주면 38, 24, 24불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정도를 또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 그런 데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멀티플이 확장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